이어서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팀 역시도 7승 10패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었던 팬서스였고 흔히 저희가 인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감독 그리고 단장, 쿼터백 이 세 개의 포지션을 꼽는데 그중에 이제 둘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일단 맨룰 감독이 5경기 만에 경질이 됐고 임시 감독이었던 이제 스티브 윌크스가 한 시즌을 이제 6승 6패로 마친 이후에 자신의 이제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됐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프랭크 라이크 감독도 콜츠에서 3승 1무 5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경질이 됐었어요.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인제 2017 년도에 이제 또 필리와 함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인제 슈퍼볼 52의 우승에 일조한 이후에 2018 년부터 인제 콜츠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기록이 40승 1무 33패 뭐 5 할의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플레이오프 진출 역시도 2번에 그쳤고 단 한 번도 지구 우승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팬서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이 역시나 인제 팬서스 팬분들께는 우려가 되면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저희가 지금 펜서스를 32개 팀 중에 19 번째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19 번째 와서야 이제 처음으로 감독이 바뀐 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바뀐 감독이라고 하기엔 이제 너무 좀 익숙한 인물이라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아주 뭐 딥한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최근 음. NFL 보신 분들이라면. 근데 결국에는 콜츠라는 굉장히 탄탄한 전력의 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플레이오프에서의 높은 단계로 가지를 못했고 또 뭐 쿼터백들이 이제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역시 좀 뭐 명확한 해결책을 좀 찾지를 못했던 이제 최근의 전적이 있다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래도 성공 경험이 있고 이 신인 쿼터백을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베테랑 코치가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프랭크 라이크를 좀 데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어쨌든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이제 지도력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지션 쿼터백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18 년에 인제 데이비드 테퍼 구단주가 부임한 이래로 이 쿼터백 갈아 끼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캠 뉴튼이 그때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주전 쿼터백 시즌을 보낸 이후에 카일 앨런이 인제 배턴을 이어받았고 그 뒤에 인제 테디 브리지워터, 샘 다놀드, 다시 캠 뉴튼, 베이커 메이필드, 피제이 워커 그리고 다시 샘 다놀드 계속해서 이제 회전문처럼 이제 쿼터백들이 바뀌었었는데 사실 이제 2011 년도 1 라운드 전체 1 번으로 캠 뉴튼을 인제 지명한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쿼터백을 뽑을 일이 없었습니다. 뭐 워낙에 캠 뉴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뽑은 쿼터백들이 단 2 명이었어요. 2018 년도 3 라운드에 윌 그리어 그리고 지난해 3 라운드에 이제 맷 코랄 선수를 인제 지명을 했었는데 결국 인제 이번 드래프트 1 라운드 전체 1 번 그러니까 지금 12년 만에 1 라운드 전체 1번 픽으로 브라이스 영 선수를 인제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잉스러운 게 이럴 거였으면 사실은 지난 시즌에 맥코럴 선수를 지명을 안 하고 다른 포지션을 채우는 게 맞았다. 뭐 윌 그리어는 백업으로 보고 뽑았을 수도 있지만 맥코럴 선수는 사실 쿼터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이렇다 할 기회가 없이 1 라운드 전체 1번 픽으로 브라이스 영을 지명을 한다? 이거는 '드래프트 전략의 좀 부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 이게 무슨 전략을 가지고 인제 선수를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어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인제 지명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 이거는 '단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맷 코라를 이제 뽑아서 좀 훈련을 시켜 봤는데 이거 필드 위에 좀 내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이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뭐 저희는
이거를 이제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3라운드 픽이라는 게 뭐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꽤나 이제 한 팀에게는 중요한 뭐 픽인데 이거를 좀 결국 활용되지 않을 쿼터백에게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3 라운드 픽으로 다른 포지션을 채우든지 아니면 기존의 그 펜서스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픽 순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2020 년에도 1 라운드 전체 7 번, 21 년에도 1 라운드 전체 8 번이었으니까 그때도 쿼터백을 사실 뽑으려면 뽑을 수 있었어요. 음. 그 그때 뽑을 수 있었던 쿼터백이 대표적으로 뭐 제일런 허츠, 저스틴 필즈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맥 존스 뭐 이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뭐 쿼터백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2020 년에 트레이드업을 해서 뽑을 수 있었던 쿼터백 중에는 뭐 투어도 있었고 저스틴 허버트 선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사실은 쿼터백을 뽑을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때 뭐 다른 좋은 선수들을 뽑긴 했습니다만 일단 쿼터백이 없으면 쿼터백을 채워 넣는 게 우선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얘네가 인제 그 선수 지명을 하는 데 있어서 컨셉이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팀 운영 자체가 참 좋지 않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음. 그러니까 펜서스가 금년에는 좀 뭐 '특급 쿼터백 없이도 좀 성적을 내보고 싶었다.' 뭐 이런 좀 마인드로 이렇게 팀 로스터를 구성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지를 않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최고 수준의 재능을 가진 쿼터백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좀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네. 이번 오프 시즌에 베어스에게 많은 뭐 드래프트 픽을 안겨 주고서라도 전체 1번 픽으로 올라와서 이 브라이스 영을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음. 물론 인제 8 계단을 올라가서 인제 지명을 한 브라이스 영 선수인데 이 선수를 얻기 위해서 2023 년도 1 라운드, 2 라운드 픽, 2024 년도 1 라운드 픽, 그리고 2025 년도 2 라운드 픽과 와이드 리시버 DJ 무어 선수를 내주고 1 라운드 전체 1번 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알라바마 출신의 하이즈먼 위너 브라이스 영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프랭크 라이크 감독과 인제 쿼터백 코치는 CJ 스트라우드 선수를 마음에 음. 들어했다라고 인제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구단주 이 데이비 테퍼 구단주가 "브라이스 영 선수가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결국 브라이스 영 선수가 지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 역시도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을 때 브라이스 영 선수보다 CJ 스트라우드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면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 '내가 뭘 했어요.' 또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뭐 어쨌든 이거는 뭐 뚜껑을 열고 나중에 좀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대학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엘라베마 쿼터백 최초로 하이즈먼 위너가 됐고 거기다가 인제 엘라베마 쿼터백 최초로 3,000 플러스 야드 시즌을 2 번이나 만들어 냈습니다. 거기다가 엘라베마의 단일 시즌 최다 패싱 야드, 최다 터치다운 신기록도 인제 세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정말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중 하나가 닉 세이반 감독의 칭찬이었어요. 물론 그 자기 팀 쿼터백을 칭찬하는 거니까 감안은 하고 들어야겠습니다만 "포인트 가드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음. "시야가 굉장히 넓고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긴데 거기다가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뭐 좋은 바디 밸런스, 뛰어난 포켓 프레젠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풋볼 IQ 뭐 이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인데 문제는 키가 작습니다. 이 음. 선수가 키가 178 센티미터거든요. 현재 그 NFL에서 가장 작은 선수가 카일러 머리입니다. 카일러 머리가 178 센티니까 이 두 선수가 지금 리그 최단신으로 인제 뽑히게 되는데 지난 시즌에 인제 어깨 부상도 있으면서 원래도 이제 어깨가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던지는 팔 어깨에 부상이 있다는 것. 이런 여러 리스크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성공이 상당히 좀 중요한 펜서스잖아요. 많은 픽들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성공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조금 빈약해 보이는 피지컬을 이제 가지고 이 NFL 무대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가 좀 뭐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겠죠. 근데 뭐 앞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비교하셨던 이제 카일러 머리 같은 경우는 정말 엘리트 수준의 이제 발을 무기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 왔다면 이 브라이스 영도 일단은 이제 듀얼 스렛 쿼터백 유형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정도의 뭐 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음. 대신에 조금 더 패싱 쪽에서 더 완성도가 있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만 이 선수가 리그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거기다 인제 백업 쿼터백으로 앤디 달튼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2년 $10,000,000 계약을 안겨주면서 만일을 위한 보험과 함께 이 브라이스 영 선수의 리그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영입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서포팅 캐스트를 상당히 좀 잘 갖춰 놨습니다. 러닝백 마일스 샌더스 선수를 4년 $2,500,000로 데리고 왔는데 거기다가 와이드 리시버 애덤 틸런이랑 DJ 차크 선수를 또 데리고 왔거든요. 애덤 틸런에게는 또 무려 3년 $2,500,000의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39번으로 또 지명한 선수도 와이드 리시버예요. 올미스 출신의 이제 조나단 민고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또 188cm에 103kg의 빅바디 리시버입니다. 네, 큰 신장과 피지컬로 상대를 좀 압도할 수 있는 유형의 리시버고 거기다가 또 타이트 엔드 헤이든 허스트 선수까지 3년 $2,175만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저희가 인제 그 스킬 플레이어진들을 인제 영입하는 걸 "가구를 갖춘다."라고 예전에 이제 음. 표현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의 뭐 신혼살림의 새로운 가구들을 인제 집에 다 꽉 채워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마일스 샌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글스에서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내고 이제 펜서스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이글스만큼의 환경이 갖춰져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비슷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예를 음 들면 이제 오펜시브 라인도 훨씬 이글스는 탄탄했고 그렇죠. 쿼터백도 어 NFL에서 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했던 제일런 허츠와 같이 뛰었기 때문에 또 마일스 샌더스가 더 편한 환경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해내야 하는 펜서스에서도 마일스 샌더스가 비슷한 어떤 파괴력,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애덤 딜런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선수도 뭐 고점을 확실히 보여줬던 커리어가 있기는 하지만 미라클 한번 찍었었죠. 네 최근에 지금 어떤 뭐 폼이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준 것은 아닌가? 음 그리고 지나치게 긴 기간의 계약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어요. 그리고 헤이든 허스트도 사실은 비슷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제 펜서스의 전력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시장 가격보다는 조금씩 더 돈을 줬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 선수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가구들이 한꺼번에 집에 들어왔을 때 음. 어떤 좀 시너지 어떤 하나의 좀 멋진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 러싱과 리시빙에서 임팩트를 보여줬었던 두 선수가 DJ 무어 그리고 디온타 포어맨 이 두 선수였는데 두 선수가 모두 베어스로 떠났습니다. 사실은 인제 팀 내에서 브라이스 영 선수가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스킬 플레이어진이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뭐 이 선수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상의 선택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생각을 해 보면 '이 정도 더 선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인제 어느 정도의 고점은 다 보여준 적이 있었던 선수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은 이제 16 위 그러니까 딱 리그 평균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센터 브래들리 보즈먼과 3년 $1,800만 재계약을 했고 지난 시즌 이제 1 라운드에 뽑았던 이캠 이쿼누가 조금 더 성장을 해 줘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네.
브라이스 영 선수가 뭐 정상급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포켓 프레젠스 그리고 모빌리티가 이제 좀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쿼터백들이 잘해주면 오라인들도 일이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기존에 있던 쿼터백들의 퀄리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올 시즌에는 아마도 조금 더 지난 시즌 대비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음. 그리고 사실 수비 쪽에서도 뭐 앞선, 뒷선 뭐 가릴 거 없이 뭐 여러 포지션에서 외부 영입들을 통해서 좀 전력 강화를 좀 꾀했던 팬서스였습니다. 보면 이제 디펜시브 태클 이제 노즈 태클로 샤이 터틀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엔드 저스틴 휴스턴 선수도 1년 70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핵이었던 샤크 톰슨 선수를 또 연장 계약을 안겨줬고 본벨 선수를 3년 2,250만 달러를 주고 또 데리고 오면서 세컨더리도 강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1, 2, 3선에서 각 포지션의 키가 되어줘야 될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한 축을 세워놨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근데 뭐 엄청난 이제 슈퍼스타를 지금 영입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김민준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선수들의 이제 면면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팀에 남아있는 뭐 데릭 브라운이라던가 브라이언 번스, 뭐 샤크 톰슨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그다음에 이제 제이시 혼 뭐 이런 음, 선수들이 다들 이제 좋은 선수입니다만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이제 슈퍼스타로 조금 더 성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음, 결국에는 음. 드래프트 높은 픽을 받고 이제 펜서스에 왔던 선수들이 뭐 자체적으로 일단은 슈퍼스타로 성장해 주는 게 팀에게는 가장 좋은 뭐 방법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잘해 주고 있지만 네 조금 더 스텝업을 좀 해 줘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바뀌면서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다 바뀌게 됐는데 지난 시즌 덴버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이제 이지로 에베로가 이제 새롭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지난 시즌에 인제 이 팬서스가 런 디펜스는 괜찮았습니다만 패스 디펜스에서 굉장히 좀 큰 아쉬움이 있었었던 팀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본벨 뭐 이런 선수들도 잘 해 줘야 되고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제이스 용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인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지금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인제 어떤 그 디펜스를 가져갈지 그러니까 이 디펜스 코디네이터의 변화가 수비에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펜서스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제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컸던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주전 쿼터백과 감독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인데 음. 뭐 주요 스킬 플레이어들이라든가 수비에서도 이제 골고루 뭐 새 얼굴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 뭐 코칭 스태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프랭크 라이크 감독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이제 9 주차에 인디애나폴리스와의 홈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자신이 작년까지 몸담았던 팀과 뭐 1년 만에 이제 상대 팀으로 좀 재회를 하게 됐는데 음. 뭐 이런 대결에서도 좀 '승리를 꼭 가져가고 싶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이 9 주차가 되는 시점까지 펜서스가 얼마나 하나의 팀으로서 좀 완성도가 갖춰져 있을지 그래서 그 팀이 이 콜츠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인제 팀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지 플러스로 인제 작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 시즌인데 과연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